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두 아이의 아빠이자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가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저희 부부가 요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바로 장모님의 반복된 전화 강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이제는 저희 부부의 일상 속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조언이나 위로 혹은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무렵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참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란 인상을 받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어느새 가장 편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만나자마자 서로의 빈자리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희 둘 다 사회생활을 오래 한 편은 아니라서 목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결혼자금과 수도권 근교의 전세 자금, 살림살이를 마련했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대출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당시엔 세상 누구보다 부러울 것 없는 삶처럼 느껴졌고 매일이 알콩달콩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격이 조용하신 편입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신혼 초부터 집에 자주 오지도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부분 저를 통해 연락을 하셨습니다. 와이프에게 직접 전화하신 적은 거의 없고 그걸 와이프도 당연하게 여겼는지 본인 역시 저희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랄까요? 저는 이게 성숙한 가족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모님 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은 저에게 일주일에 서너 번꼴로 전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라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전화들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반복적인 보고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부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출발 전에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간다고 말씀드리고 도착해서도 중간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려야 하며 돌아와서는 잘 다녀왔다고 다시 보고 전화를 드리는 식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매번 어떤 일정이든 반복되어야 하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나중에 전화가 와서 왜 안 했냐며 꾸중을 듣는 상황이 반복되니 점점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도 막상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왜 이제 전화했냐?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살가운 사위를 원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처음엔 그 마음이 서운할까 싶어 노력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 내어 전화를 드리고 밝은 목소리로 안부도 물었지만 그 어떤 대화도 깊게 이어지지 않고 또 다음 전화를 재촉받는 식의 루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소진되었고 피로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면 좀 중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마치 모르는 척 조용히 넘어가시더군요. 손이쳐 남은 장남이라 장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시길 바랐지만 본인 일이 아니라는 듯 그냥 무심히 넘어갑니다. 결국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건 오롯이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불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거나 못 받은 척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더 큰 소리가 돌아옵니다. 왜 안 받았냐? 나를 무시하냐? 사위가 이럴 수 있냐는 식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은 또 와이프와 싸움입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이 문제가 우리 부부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용기 내어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전화가 두려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자기가 그냥 노력하면 되잖아였습니다.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내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됐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내해왔는지를 모른 채 너무도 쉽게 말하더군요. 더 얘기하면 괜히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 싶어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이 공포로 다가오고 그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늘었습니다. 아이들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빠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이젠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괜히 속상하게 해드릴 것 같아 그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감당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해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도움을 요청드려 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게 된 건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내 고민을 누가 진심으로 들어줄까 의심도 했지만 막상 올리고 나니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또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해주신 건 와이프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장모님에게도 더는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댓글들 중에는 표현이 꽤 강한 말들도 있었죠. 와이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남편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하는 거면 결혼은 왜 했냐? 지 엄마가 남편보다 소중하면 혼자 살지 그랬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냥 전화 한 통 드리고 적당히 맞춰드리면 될 것을 남자가 그 정도 사회성도 없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의견 역시 이해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시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의견이든 저에겐 다 소중했고 모두가 제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봐 주셨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댓글 하나하나 천천히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글을 올릴 때는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강하게 대응해야겠다는 결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길 용기가 부족했던 거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괜히 더 일이 커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있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제게는 등을 떠밀어주는 용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의 조언을 참고해 정말 강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실 과정은 꽤 험난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고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또다시 왜 요즘은 전화가 없냐, 사위가 살갑게 전화를 해야지 등등의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더는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혼나는 느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젠 더는 이렇게 혼나듯 전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혼날 짓을 했으면 혼나야지. 그게 뭐 잘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감정을 참고 예의를 지키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한 건데 돌아오는 건 사위는 혼날 수 있는 존재라는 당연한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혼날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장모님께 매번 전화를 하고 살갑게 굴어야만 좋은 사위가 되는 건가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했고 하지만 그게 제 성격상 어렵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모님의 전화 강요 때문에 수민이 가명와의 관계도 점점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정적 끝에 그래 알겠다. 너무 서운하네. 라는 말만 남기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입장을 제대로 밝힌 것 같아 후회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집에 오자 아내가 곧장 묻더군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화냈어? 그 순간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대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무례하지 않게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아내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엄마가 거짓말하겠어? 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지금 나보고 엄마가 그런 말 할 리 없으니까 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내 엄마 말은 무조건 맞고 나는 무조건 거짓말쟁이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신용을 떨어뜨릴 만한 짓을 했는데 내 말을 이렇게 못 믿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해봐. 내가 뭘 그렇게 못 믿게 만들었는지. 재촉하자 결국 아내는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얘기 안 할래. 그 말을 듣고는 저도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싸우기 싫으니까 피하겠다는 거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이 날 못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 그 말을 남기고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처가로 와. 애들도 데리고 오고. 주말이 되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에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거실에 앉았고 장인어른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왜 장모한테 화를 냈냐? 저는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신혼 초부터 반복된 전화 강요, 그리고 최근의 통화 내용까지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약간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니지. 하지만 장모가 그런 식으로 계속 전화하라고 한 건 내가 말리겠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장인어른이 제 편을 들어주신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제 입장을 이해하신 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장모님의 행동에 선을 긋겠다는 선언은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처남이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엄마한테 얼른 사과드리고 용서받아. 그 말에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이후 상황은 원하시면 계속 이어서 확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제 눈앞에 앉아있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표정으로 절 외면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돌렸죠. 그 차디찬 눈빛과 묵묵부답의 태도는 마치 내가 뭘 어떻게 해도 나는 이미 내 입장을 정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지만 이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냥 내가 장모님께 사과하고 넘어가 버릴까? 어차피 가족이고 내가 한번 져주는 게 맞는 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일을 더 키우는 건 무의미하지 않을까? 정말 그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훨씬 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자꾸만 그런 선택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장모님께 고개 숙이고 사과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와이프는 물론이고 처가 식구들 모두가 결국 사위가 잘못했구나라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어떤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너 그때도 잘못했잖아 라는 프레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휴대폰에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앱이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장인어른과 처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장인어른, 처남, 만약 제가 정말 장모님께 화낸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 다 순간 당황하신 듯 했고 장인어른께서 약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장모가 전화도 모자라 자네를 그런 식으로 몰아간 거니까 그건 정말 큰 문제네. 나라고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제 휴대폰 통화 녹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가장 최근 것뿐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전화 강요 내용까지 모두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저는 휴대폰의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 처가 식구들 앞에서 통화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정적 후 스피커에서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해?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전화하라 했잖아. 시댁엔 꼬박꼬박 연락하더니 여긴 왜 이래? 며느리는 친정 챙기고 사위도 똑같이 해야지. 그게 예의야. 그 내용은 제가 장모님께 단순히 인사를 못 드렸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강요와 압박이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와이프도 말이 없었고 방금까지 저를 몰아붙이던 처남도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장모님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이 여자가 노망이 났구만. 어떻게 사위를 두고 저렇게 하냐고. 이건 도가 지나쳤어.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고성이 거실 안을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처남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형, 혹시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만 들려준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통화 목록 다 날짜랑 시간 기록돼 있어요. 장모님 휴대폰에 있는 통화 기록이랑 비교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내용만 편집해서 들려줬는지 안 들려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제야 모두의 시선이 조금씩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더는 제가 과민한 사위도 예의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부모 형제가 있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설령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다 해도 이렇게 온 처가 식구들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한 겁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고른 뒤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 사실을 제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장모님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심각하게 힘들어졌다는 걸요. 그 말을 듣고 장인어른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내가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렇게 만든 게 부끄럽고 자네 보기 죄스럽네. 한 번만 용서해주게. 제발 부모님께는 말씀하지 말게. 괜히 집안끼리 싸움나고 더 커질까 걱정이네. 그 말에는 솔직한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있던 처남을 보신 장인어른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표정이냐? 다 들었잖아. 사위한테 당장 사과드려. 그리고 장모님에게도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사과해. 억지로 꺼낸 듯한 미안하다는 말이 처남과 장모님의 입에서 나왔고 저는 그 사과를 듣고 난 뒤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기분을 안고 아내와 함께 처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절대 내 감정을 억누른 채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어딘가 무겁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도 저도 말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각자의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침묵했죠.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없냐고. 그제야 아내가 입을 떼더군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순간 마음이 풀릴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놨죠.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나랑 못 살겠다고 한 건 좀 심했잖아. 아내의 얼굴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억울함도요. 저는 그 말의 순간 욱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도 참지 않고 말했죠. 내가 심했다고? 지금 그 말이 나와? 내가 지난 5년 동안 당신 장모님이란 사람의 터무니없는 간섭과 강요를 참고 참으면서 살아왔어. 가만히 있던 나를, 아무 말도 안 했던 나를 당신들 식구들이 죄인처럼 몰아붙였고 마치 페류나처럼 가만히 있는 어른한테 성질낸 나쁜 사위로 몰아갔어.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그 모든 상황 다 알고 나서도 그냥 미안해 한마디면 끝인 거냐? 그걸로 모든 게 덮이고 오히려 내가 했던 말 하나만 콕 집어서 당신이 화를 낼 수 있는 거냐고? 말을 하다 보니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자존심마저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봤잖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건 장모님께 경고하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내 마지막 외침이었어. 그런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그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정적이 다시 길게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은 참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아니면 이게 너무 오래 참아온 결과일까? 그 순간 정말 아내가 한마디라도 더 저를 몰아붙이는 말을 했더라면 저는 그날 밤 이혼을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아에 지치고 일상에 치여서 그냥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 앞으로는 정말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부모님한테도 당신한테도 내가 다 잘할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괜찮아지면 우리 엄마 용서해줄 수 있겠어? 그 말에 갑자기 마음 한켠이 무너지듯 무너졌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외로움이 그제야 말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괜히 다 참고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 다 같이 살자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고 한 거였는데 그 5년 동안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결국 아이들한테도 전해졌을 거야. 그건 당신이나 장모님 모두 아이들에게도 사과해야 할 일이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기억하지? 내가 장모님 전화 강요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어.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 이젠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앞으로는 절대 내가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 그제야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든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바꾸려고 애쓸 가치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번 일은
장모님의 꼰대 같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일이니 난 그냥 넘길래. 그 대신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 거 당신의 진심을 믿고 이번엔 내가 접을게. 그렇게 우리는 긴 밤을 이야기로 채웠고 쌓였던 오해와 감정을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숨기고 있던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까지 그 모든 것을 나누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댓글로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제 안에 골마있던 상처를 드디어 째고 덧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얻는다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부디 각자의 삶 속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